올해 1월부터 나타난 급등 랠리, 2월달 조정설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와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승효과입니다. 1월달 굉장한 급등 랠리가 있었죠. 특히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약 4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됐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식 6.4%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죠. 실제 S&P 500은 약 1년 동안 이어진 이 하락에서 28% 굉장히 큰 하락폭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은 이렇게 약 1년 동안의 하락 추세를 돌파해냈다는 겁니다. 계속 저항에 부딪히다가 현재 뚫어낸 거죠. 뒤에서 정확한 분석을 해드릴게요. 코스피도 마찬가지. 코스피는 조정이 더 길었습니다. 그리고 하락폭도 더 컸죠. 미국 S&P 500보다 약 6개월 정도 하락이 먼저 시작이 돼서 약 1년 반 이 하락을 끝내고 드디어 추세를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는 거는 하락장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제가 주의해야 될 점, 휩소를 말씀드렸죠. 이 하락 추세를 넘었더라도 다시 이 하락 추세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게 휩소가 된다. 재하락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닷컴 버블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닷컴 버블 때도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한 이후 주가가 다시 빠진 경우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하락 기간이 약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었죠. 지금은 1년 넘게 빠졌어요. S&P 500이. 그렇다면 이때와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약 1년 동안 하락이 이어진 다음에 하락 추세를 돌파한 이 시점, 현재와 비교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하락폭은 이때가 훨씬 높지만, 하지만 이때도 하락 추세를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뭔가 이상하죠? 그리고 나타난 증시의 흐름은 바로 이 박스권이었어요. 하락 추세 돌파, 여기서 하락장은 마무리가 된 겁니다. 하지만 바로 상승장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여기서 이 박스권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서 휩소, 이 박스권을 아래로 깬 듯한 속임수죠. 속임수를 보여준 다음에 급등. 이런 식으로 약세장에서 박스권 그리고 상승장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S&P 500이 이 하락 추세를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바로 갈 것이냐? 이 얘기가 아니라 하락장에 어느 정도 마무리 플러스 수렴 혹은 박스권의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바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이 가능성보다는 단기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건강한 조정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방향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2월 달에 저도 어느 정도의 건강한 조정을 보고 있는데 그 근거는 단기에 많이 주가가 급등했다는 거, 그리고 시기적으로 2월 달이 약세장이었다는 거, 그리고 환율과 국채금리가 지금 반등 구간에 와 있다는 거, 또 차트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중요 저항에 맞닿아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굉장히 견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견조한 노동시장으로 인해서 수요가 많아졌다는 거죠. 일자리보다 일하려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이 얘기는 임금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요. 임금 상승은 인플레이션, 물가를 올리는 효과가 있죠.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이로 인해서 반등해 준다면 금리 인상, 즉 긴축 유지에 근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엔 좋지 않아요. 그리고 심리적인 탐욕 구간이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기적으로 지난 20년 동안 전 종목 중에 80% 이상이 올랐던 경우 그 다음 달에는 쉬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 코스피 기준으로 전 종목 중에 80% 이상이 상승한 그 다음 달에는 상승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죠. 그 다음 달에는 올라갑니다. 그 또 다음 달에는 더 올라가죠. 이렇게 현재 1월과 같이 굉장히 급등 장세가 나온 다음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쉬어가는 나이키 커브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죠. 1월 달에 나왔던 급상승, 이런 강한 힘이 이어진다기보다는 한번 이렇게 주춤했다가 다시 완만하게 우상향 곡선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어느 정도 현재 2월 달에 증시 건강한 조정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건강한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월 달에는 1월 달과 같은 공격적인 목표치는 다소 접어두자. 수익률을 다소 낮춰서 잡자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실제 지난 100년 동안 S&P 500 미국 증시에서 1월 달은 강한 강세장 확률이 높았어요. 반면에 2월 달 약세장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거는 지난 100년 동안 통계적인 부분이에요. 즉 이번 2월 달에도 증시가 1월 달에 강했던 만큼 약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근거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원달러 환율을 굉장히 자주 보여드렸죠. 최근에도.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단기에 급락했고 너무나 과매도 주요 지지 매물대 도달했기 때문에 반등할 시점이 됐다. 실제 원달러 환율은 지금 반등 구간에 와 있습니다. 반등을 많이 했죠.
1200원을 아래로 깼다가 지금 벌써 1260원을 터치했어요. 꽤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이 원달러 환율 상승 반등폭에 비해서 증시 하락폭이 비교적 적었다는 거예요. 환율은 이만큼 굉장히 빠르게 크게 반등을 했지만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코스피, 이 하락폭, 조정폭 굉장히 적죠. S&P 500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락폭이 굉장히 적습니다.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이 작용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이것도 제가 주요 매물대다, 반등권에 와 있다, 그래서 조정이 임박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이 매물대에 맞고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물가를 놓고 보면은 2020년 초반 코로나 팬데믹, 이때부터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갔죠. 돈을 풀었기 때문에 돈이 많아진 만큼 물가가 올라간 겁니다. 반대급부죠.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그리고 2022년 7월달 물가는 피크를 찍고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바로 증시의 변곡점이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2월 14일 날 1월달 CPI가 발표되죠. 마찬가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자, 이때였어요. 2022년 7월달 CPI 지수가 최고점 피크를 찍던 그 달이었죠. 이때 이후에 증시는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급락해서 바닥도 한번 찍었어요. 이때 이후에 바닥도 한번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급등을 합니다. 여기를 증시의 최저점으로 보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예요. 이미 한번 주가 바닥을 확인을 했다는 거죠. 물가 피크 이후에. 그리고 이 CPI 물가 지수에 대한 발표는 그 전달 거를 발표를 하거든요. 실제로는 이때 한 달 전인 6월달, 이때 실제 물가가 피크를 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때 단기 바닥은 여기였죠. 물가에 따라서 실제 증시가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향후 지속적으로 이 물가 피크 구간이 물론 중간중간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추세적으로 하락을 해준다면 증시도 긍정적인 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최근에 고용보고서 고용이 너무 좋다. 특히 비농업 고용에서 예상치 2배를 치솟는 굉장히 고용 호황이 나타났죠. 이 때문에 물가가 다시 튈 것 같다. 고용이 좋아지니까 임금이 올라가겠죠. 그럼 이에 따라서 물가가 올라갈 거다. 금리 또 올리고 긴축 또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 며칠 증시가 좋지 않았죠. 실업률이 3.4%가 나왔는데 53년 만에 최저예요. 이만큼 고용이 견조하다. 고용 호황이다.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고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특히 여행 관련된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업자 수가 줄어들고 일하는 사람 숫자가 늘어난다. 즉 일자리보다 수요,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임금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용이 좋으면 긴축을 해도 타격이 적습니다.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록 물가 상승 우려는 있지만 고용이 좋으니까 경기는 연착륙할 거야. 경기 침체 오지 않을 거야. 긴축 좀 더 해도 돼. 물가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메커니즘이죠. 금리 인상에 대한 여지가 생기면서 요 며칠 증시에 좋지 않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FOMC 미팅, 지금 작년부터 이런 추이로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현재 2월달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0.75, 자이언트에서 빅스텝, 베이비 스텝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2월달 0.25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3월달에 있을 FOMC에서 0.25% 예상대로 인상한 다음 그 다음부터는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고용지표, 오늘 또 연준 의장의 또 연설이 있죠. 여기에 따라서 영향은 받겠지만 이미 제롬 파월이 2월달 FOMC에서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걸 굉장히 강조함과 동시에 고용시장 좋은 거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물가와는 연결을 짓지 않았어요. 고용은 고용이고 고용과 무관하게 고용시장이 좋아지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그래도 낮아지고 있다. 이런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했죠. 물론 생각보다 고용이 너무 좋게 나와서 문제지만 이미 연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고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의 하락 속도가 훨씬 더 크다. 그래서 3월 달에는 예정대로 0.25 정도는 올릴 수 있겠죠. 이게 만약에 0.5%가 올라간다거나 이때 0.25 올리고 이때도 또 올린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조금 좋지 않겠지만 현재까지 저의 생각은 3월 달에 0.25% 올리고 이게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경기 침체 때문에 주식시장도 더 빠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 파란 선이 S&P 500 주가 지수입니다. 그리고 연한 파란색 이게 EPS예요. 기업의 실적이죠. 기업의 실적이 이때 현재와 가장 비슷했던 80년대 초반 고물가, 고금리 이 시점 기업의 실적이 빠지던 이때 실적의 저점, 즉 경기가 좋지 않았던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했던 그 바닥이 바로 여기였어요.
그런데 주가의 바닥 더 앞서서 있습니다. 앞서서 발생을 했어요. 즉 주가의 바닥, 그 이후에 경기의 바닥이 이어서 나왔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적과 경기에 주가가 선행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좋지 않다, 실적 쇼크 막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져야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면 증시는 여기서 반등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주가는 실적과 경기에 선행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주식시장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또 조정에 대한 또 하나의 근거, 지금 극도의 탐욕 상태로 심리가 굉장히 탐욕까지 와 있는 상태죠. 물론 탐욕이라고 해서 무조건 꼭지다라는 건 아니지만 심리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보조지표로 보더라도 과매도권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 과매도권에 왔을 때마다 증시는 꼭지를 쳤다. 그리고 현재 단기 변곡점에 와 있다. 2월 달에 건강한 조정이 충분히 오더라도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예쁜 조정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다. 어쨌든 현재 과매수권에 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S&P 500을 좀 자세하게 뜯어보게 되면은 이런 확장형 패턴 속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저점을 찍고 하방 추세를 돌파했는데 현재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5년 이동평균선 구간 3940포인트인데 제가 이거를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의미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이에요. 5년 이평선을 이렇게 딛고 상승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를 깨고 이게 저항으로 작용해서 하방으로 갈 것이냐, 중요한 갈림길에 있는 중요 지표이기 때문이에요. 계속 그런 건 아니고 연초이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증시가 살짝 막힌 여기 있죠. 여기가 이 하락이 시작된 꼭대기에서 저점까지 정확히 2분의 1 반절 구간이에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저항이자 지지 자리인데 여기는 상승폭의 2분의 1 지점이자 주요 저항, 매물대 저항 구간이다. 여기를 살짝 깼다가 내렸어요. 충분히 건강한 조정과 박스권, 수렴 이런 움직임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추가로 올려서 지지가 받고 가던 아니면 이런 수렴의 형태가 나오든 박스권이 나오든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건강한 조정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단기 과매수권이기 때문에 이걸 좀 자세히 보면은 여기 2분의 1 지점이자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인데 여기서 막힌 게 아니라 깼다가 바로 깼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보통 이런 휩소, 속임수를 줬다는 건데 이 저항을 깰 만큼 우리는 상승에 대한 힘을 보여주고 있어 라는 그런 의도를 시장 참여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보통 중요한 저항을 깨면 이걸 보고 여기에 매수로 동참한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근데 이걸 깼다가 바로 내렸다는 거는 이런 매물을 잡아먹고 속이고 하방으로 전환시킬 의도도 어느 정도 갖고 있음을 의미해요. 이런 휩소 패턴의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를 해둬야 돼요. 이 구간을 중요한 기점으로 해서 변곡점이죠. 여기를 다시금 넘어서 지지를 받을지 위에서, 혹은 이 아래서 다시 하락으로 연결이 될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휩소를 주고 이 아래서 마감을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단기 조정에 대한 의도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 조정이 전저점을 깨는 이런 조정이냐? 이거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보고 있고, 어쨌든 단기의 저점에서 꽤 많은 흐름을 상승으로 이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박스권 정도까지도 우리가 염두는 하고 대응하는 게 좋다. 그리고 여기를 넘어서 돌파, 지지가 확인됐을 때는 긍정적으로 일단 증시가 연결될 가능성을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현금을 보유하셨거나 단기적인 흐름을 보고 대응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S&P 500만 놓고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런 단기적으로는 컵이드 핸들이라는 패턴인데 어쨌든 이런 중요 구간 저항을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 두드리면서 결국에는 깨는, 그리고 상승하는 이런 반등 패턴의 하나예요. 그리고 이런 현재 넥라인을 어쨌든 돌파했다가 단기적으로 디뎌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증시가 조정 없이 그냥 여기서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여기서 지지 받아서 올렸을 때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개인 공매도 잔고가 900억을 육박합니다. 역대 최대인데 이게 어떨 때 자주 이런 모습이 나타나냐면은 증시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계속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사람들은 학습 효과가 생겨요. 맞고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 오면은 이번엔 또 빠질 거야. 숏을 칩니다. 인버스죠. 공매도. 또 반등하면 여기서 또 숏을 쳐요. 반등하면 또 숏. 반등하면 또 숏. 이게 영원히 반복될까요? 아니에요. 어느 순간 그 공매도, 숏 포지션을 다 청산시키고 위로 쳐 올립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이런 공매도나 선물 숏 포지션 이런 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물론 증시는 이런 하락장도 있지만 이런 하락장 와중에서도 결국 증시는 이렇게 하락장을 돌파하고 결국엔 다시 상승을 해요. 지난 100년 동안의 증시 움직임을 보면은 하락장을 결국엔 다 씹어먹고 결국에 다시 반등장 간다는 거예요. 상승장으로 연결이 되고 결국 증시는 우상향 한다. 이게 주식시장의 본질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락장에서 계속 숏을 치다가 언젠가 나올 이 롱, 상승에 씹어 먹힐 것인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주식은 물려도 추세에 물려라, 대추세에 물려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얘기 뭐냐면 큰 그림에서 우상향이라면은 물려도 상승에 물리라는 거예요. 결국 살아나니까. 이런 하락 배팅에 숏에 물렸다가 증시가 반등이 오면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대추세가 우상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하락 배팅 인버스의 단점이 뭐냐면 이 쏠쏠한 맛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남들 다 손해볼 때 나는 이익이야. 그래서 숏, 인버스, 공매도에 베팅한 사람은 계속 베팅해요. 숏만 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락에 베팅을 하려면 공매도, 숏 포지션이 아니라 현금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개인 투자자가 알아야 될 중요한 덕목이에요. 얼마 전에 테슬라 관련 영상에서 제가 $106 부근에서 테슬라 레버리지 1.5배 레버리지 상품 산 거를 말씀드렸었죠. 지금은 이 수익률이 140%가 넘었습니다. 그만큼 저점에서의 레버리지는 굉장히 좋은 투자 상품 대안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레버리지는 절대 오래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 시점에 바닥권에 인접했을 때 확신이 있을 때만 들어가요. 이렇게 레버리지는 바닥권에서 단기만 들고 간다. 그리고 절대 인버스, 숏 이거는 절대 하지 않는다. 이게 제 원칙이에요. 개인 투자자라면 인버스, 특히 곱하기 2짜리 곱버스 이런 거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하락이 예상된다면, 하락 베팅하고 싶다면 현금을 들고 있으면 됩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증시는 현재까지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인플레이션 피크가 확인이 됐죠. 그리고 연준에서도 2월 FOMC 미팅 굉장히 비둘기파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이란 단어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고용이 좋지만 그래도 디스인플레이션이야. 그리고 환율과 국채금리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과정이 있다. 또 증시가 이런 장기 하락 추세를 돌파해서 일단 마감한 상태다. 그럼 향후 예상 흐름은 어떨까? 단기 과열권에 와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건강한 조정이 와도 괜찮은 구간입니다. 특히 계절적, 기술적, 심리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2월 달에 조정이 온다면 저는 분할해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어, 이 하락이 좀 깊어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확인 매매를 하시면 돼요. 고점을 돌파해서 지지가 됐을 때 사시면 됩니다. 여기죠. 이 하락폭의 2분의 1 반절 구간, 이자 정고점 부근, 여기를 돌파해서 다시 지지가 나오면 하락이 어디까지 나오든 그 다음에 다시 돌파해서 여기까지 왔을 때 이때 사셔도 돼요. 하지만 나는 이 하락이 깊어 보이지 않아. 분명히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분은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5년 이평선 지지를 확인하자. 여기죠. 현재 기준으로는 3,940포인트. 그리고 실제 이런 중요한 매물대와도 겹쳐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예요. 그리고 이 하락 추세 돌파에 대한 리테스트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는 패턴도 있거든요. 이 하락 추세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 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5년 이평선 구간도 우리가 중요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 하락은 인버스가 아니라 현금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하락, 숏, 인버스에 맞들리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주식시장, 주식 투자의 대추세는 우상향이란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머니앤클래스에서 한번 배워 평생 써먹는 손실 없는 주식 투자 클래스를 오픈을 했어요.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의 후기를 보면은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 많은 도움을 얻어가고 계세요. 주식 투자의 기본, 투자 원칙과 마인드셋, 그리고 개미들이 손실 보는 원리, 그리고 기업 분석,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그리고 돈이 벌리는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투자 수익 극대화 방법, 돈 버는 실전 매매 노하우,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 내는 방법, 그리고 우리들이 평생 지켜야 할 투자 원칙들, 주식 초보와 주린이 분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여러분들만의 원칙을 가지는 투자, 주린이가 아니라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시황이나 여러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여러 가지 단기적인, 중기적인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주식시장은 우상향하기 때문에 숏에 물리는 게 아니라 물려도 롱에 물려라. 그리고 하락을 예상한다면
인버스가 아니라 현금으로 대응하자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